우리는 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가? 취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토익 공부하고 이력서도 막 엄청 막 100통씩 돌리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가? 연애는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랑의 기술은 글로 배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. 한 번은 제 친구가 연애 심리책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마침 우리가 그때 카페에서 만났거든요. 카페에서 빌려주기로 한 책을 딱 꺼내는 순간 그 친구가 싹 낚아채가지고 바로 가방에 쏙 집어넣는 거야. 아무도 울지 않는 이별은 없다 뭐 그런 책이었는데 괜찮은데? 그게 안 창피한데?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. 아, 연애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들키기 싫구나.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연애 공부한다는 거가 왜 부끄러울까? 우리는. 왜냐면 남들 다 안 배우고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니까요.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목이 따로 전문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남들 다 잘하는데 왜 나는?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자신의 능력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배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어떤 지금의 어떤 직업이나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연애를 보통 생각하기에는 연애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연은 기다리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. 언젠가 만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애는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랑의 기술은 글로 배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우리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런데 영어 회화를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단어도 모르면 굉장히 소통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바디랭귀지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. 우리가 조금 고급 스킬로 대화를 하고 정말 풍부하고 다양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. 연애를 그렇다고 또 글로만 하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글로만 해라가 아니고 연애 실전 경험에 걸맞는 지식도 같이 쌓아주면 너무 좋겠다. 같이 가야 된다. 네, 그러니까요. 너무 실전 경험만 많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다. 실전 경험에 걸맞는 지식도 같이 채워줬을 때 정말 연애를 잘 꾸려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사실은 타고난 분들도 있거든요. 공부 안 해도 잘하는 분들. 맞아. 그런 분들 있지. 그런 분들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. 맞아. 그래서 잘 연애해서 배우자 만나고 하면은 좋겠지만 네. 만나더라도 사실은 언젠가는 또 갈등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뭐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때를 좀 대비하고 또 그런 일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건 경험치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, 능력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본다니까. 이 영상을 제목조차 보지 않아요. 이 영상을 굳이 찾아보지 않으실 거예요. 맞아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. 그렇죠. 뭔가 뭐 이별을 했다던가 뭐 계속 다툰다던가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던가 비슷한 남자, 비슷한 여자만 계속 만나서 차인다던가 혹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맞아. 계속 같은 이별을 반복한다거나. 그럴 때는 확실히 어떤 이 관계 맺는 방식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자기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이성적으로 좀 봐야 될 시간이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때마다 전문 상담사와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 같은 거 책을 뭐 100%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자신의 관계나 연애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책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책을 보는 방법이 사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가성비로 봤을 때는 최고죠. 우리가 상담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은 또 그 장소에도 가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는데 책을 보신다면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책 보시는 거 너무 좋다. 또 한 가지 감정일기를 써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.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연애하는 도중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별을 했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. 어떤 감정을 느꼈고, 어떨 때 어땠고 하는 것들을 적어보다 보면, 내가 연애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상황일 때, 이런 이유에 인해서,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알게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감정일기에 어떤 화가 났던 순간들을 썼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면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는구나. 요거를 미리 좀 더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뭐 이성적인 좀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약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일기를 쓰거나 좀 곰곰이 좀 곱씹어 보지 않으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.
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네. 그 패턴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.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. 운동을 할 때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인바디 같은 거 측정을 통해서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감정일기를 쓰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인지적으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. 이럴 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럴까?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책들 보고 일기 쓰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또 그렇죠? 이제 많죠? 제일 잘 들리는 거를 생각해보면 또 장발장님 유튜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사진방송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네. 또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그렇죠. 달아주시기 때문에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